자, 안녕하십니까. 김봉수 강사입니다. 자, 이제 10강, 1강에서 설명드렸는데요. 자, 10강은,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주의하셔야 되는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그럼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개인정보보호법에 관련된 사항을 설명드릴 거고, 또 하나는 정보보안이에요. 자, 그럼, 저희 지금 PT 자료가 앞에 보이실 텐데, 사진에 보시면 독일의 메르켈 총리 옆에서 누가 이렇게 셀카를 찍고 있죠. 그래서 이 셀카를 이제 SNS에 올렸어요. 그랬더니 저 뒤에 계시는 양복 입으신 분이 눈빛이 별로 좋지 않죠. 저분이 고소를 했어요. 왜? 왜 내 얼굴이 인터넷에 돌아다녀야 돼? 그 자리에 내가 있으면, 있다는 게 밝혀지면 나는 무슨 안 좋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소송에 걸려 있는데, 이건 독일 얘기잖아. 이런 분들 있죠?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이유는 우리나라가 쓰고 있는 법은 독일법이에요. 일본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일본법이 독일법을 갖다가 개량한 거고요. 우리나라 법은 일본법을 개량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권의 대부분 나라들은 독일법을 쓰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은 어떠냐? 똑같아요. 제가 만약에 셀카를 찍었을 때 제 얼굴만 나와야지 뒤에 있는 사람의 얼굴이라던가 자동차 남바라던가 상호라던가 이런 게 절대 나와서는 안 돼요. 그게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이에요. 우리 스마트폰에 보면 셀카를 땅 찍었을 때 제 얼굴은 예쁘게 나오고 뒤에는 배경이 안개처럼 흐리게 나오는 기능이 있죠. 그 기능이 셀카 잘 나오라고 나온 기능이 아니고요. 개인정보보호법에 맞게 셀카를 찍으라고 나온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사진을 찍으실 때 우리 가족이야 이런 건 상관없겠죠. 그렇지만 저하고 아무 상관없는 타인의 얼굴 혹은 차 남바 혹은 이 물건만 봐도 누군지 딱 지칭 가능해. 이런 거는 절대 올리시면 안 돼요. 개인정보는 누군지 지칭 가능하면 그 살아있는 사람의 정보, 그러니까 살아있고 누군지 지칭 가능해. 이건 모두가 다 개인정보에 들어가니까 타인의 얼굴, 자동 이런 거 절대 나오시면 안 돼요. 자, 두 번째 사진 보시면 여행객이 이렇게 하고 사진을 찍고 있죠. 작년에 어느 한 해커 업체에서 발표를 한 건데 사진에서 지문을 추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개발이 됐어요. 그리고 요즘 아이폰도 그렇고 삼성 갤럭시도 그렇고 카메라가 얼마나 좋아졌어. 그죠? 이렇게 하면 지문 추출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걸 하지 마시고 나 꼭 이걸 해야 돼.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혹은 우리 또 이것도 많이 하죠? 절대 하지 마세요. 지문 추출 당해요. 자,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보시면 우리 전 강에서 했던 SNS에 보면 페이스북도 하고 인스타그램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죠. 그러면 봤을 때 이제 앞으로 저도 누구한테 친구 맺자고 하겠지만 다른 사람도 저한테 친구 맺자고 이렇게 와요. 자, 보면 왼쪽에 사진 보면 김슬기님, 이지영님, 윤석경님, 김혜희님, 미진곤님 여러분들이 계시죠. 예뻐요. 특징은. 그리고 이분들이 저한테 친구 맺으면 좋다고 또 수락을 딱 누르네. 그러면 수락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저한테 어떤 작업을 하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채팅을 할 거예요. 그래서 페이스북 말고 카카오톡이나 라인으로 옮겨가서 우리 채팅을 하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옮겨가. 그러면 첫 번째는요, 돈 빌려줘예요. 한 달 정도 진짜 애인처럼 얘기를 하다가 저 미국 사람인데 혹은 저 중국 어디에 있네 일본 사람인데 너를 보러 가고 싶어. 근데 갑자기 카드가 막힌 거야. 비행기표 너 보러 가려고 그러는 거니까 잠깐 비행기표 네가 하나 이렇게 해주면 돈을 빌려주면 내가 카드 풀리는 대로 너희 나라 가서 너 보면서 갚을게. 이런 뻔한 레파토리예요. 속지 마시고요. 또 이런 것도 있죠. 내가 너하고 몸캠을 하고 싶어. 이런 식으로 꼬셔가지고 몸캠을 하려면 이제 프로그램을 네가 설치해야 서로 보면서 즐길 수 있거든. 그래서 프로그램을 카톡이나 이런 거 첨부해서 보낼 거예요. 그거 설치하는 순간 제 스마트폰에 있는 거 다 빠져나가요.
그리고 상대방은 제 스마트폰을 그대로 봐요. 보면서 실제 몸캠을 한다. 그럼 상대방은 야동 같은 거 캡처해가지고 보여줄 거야. 그럼 나는 실제 벗거든. 그러면 그 벗은 것을 캡처를 떠서 이제 아까 제 스마트폰 다 해킹했잖아요. 그럼 전화번호 몇 개를 보여줘. 이거 니네 엄마 전화번호지? 니 거 보낼까 이거? 이러면서 협박을 시작을 하죠. 자,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이쁜 애가 저한테 친구 맺자고 올 확률은 1도 없어요. 예, 그게 가장 속편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너무 이뻐. 그러면 일단 의심하세요. 너무 이뻐. 그리고 두 번째, 뭐 너무 사근사근하게 뭐 다른 데로 옮겨가서 우리 개인적으로 채팅하자. 이거는 일단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자, 우측의 사진을 보시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 계시는 분인데 위치가 어디로 나와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나오죠. 둘 중에 하나예요. 간첩이던가 혹은 진짜로 중국 애들한테 털렸던가. 예. 페이스북에는 내 친구가 어디 있는지 보는 근처 친구 찾기 기능이 있어요. 그거를 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 자, 그러니까 친구 맺을 때 조심하세요. 그러면 그러지. 아니, 이렇게 위험한 거를 페이스북을 안 하면 되겠네. 그냥 이 얘기는요. 아유, 소매치기 많으니까 백화점 가면 안 되겠네.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원래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두 분류가 끼어요. 광고하는 사람과 해커. 예. 그러니까 이런 게 많다는 거는 또 반대로 생각을 하시면 아, 사람들이 많이 쓰는 어플이구나.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자, 지금 우리가 몸캠, 조금 아까 설명드렸던 몸캠이 지금 비상인데요. 이 악성 앱의 절반은 카톡에서 유포가 돼요. 근데 이 뉴스 기사만 봤을 때는, 카톡을 쓰면 안 되겠네. 그런데 카톡은 죄가 없어. 누가 죄예요? 네이버가 죄가 있어요. 왜? 네이버를 털어서 이 네이버 안에 보면 내 전화번호, 개인정보 같은 거 많이 들어있거든요. 이거를 기본으로 해서 카카오톡을 털어요. 그 다음에 카카오톡에서 몸캠 같은 거 제가 아까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 시도를 해서 이 사람에게 뭐 이걸 떴어. 그러면 또 네이버를 가서 네이버에 있는 제 개인 전화번호나 이런 거를 캡처를 떠서 협박을 시작을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막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얘기들을 하시는데 막는 방법은 가장 간단한 방법은요. 네이버 로그인을 하세요. 그러면 내 정보가 있을 거예요. 내 정보 안에 들어갔을 때 우측 상단에 이렇게 보안 설정이 나와요. 보안 설정에 들어가면 저하고 똑같은 창이 열려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2단계 인증을 꼭 오늘 해놓으세요. 2단계 인증.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 스마트폰에 네이버가 설치돼 있죠. 모두 다 설치돼 있을 거예요. 저 없는데 설치하세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어플 다운로드 수 1위가 네이버예요. 네이버 안 쓰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2단계 인증을 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타 지역에서 제 아이디로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을 딱 했을 때 스마트폰이 알려줘요. 야, 누군가 네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가 맞으면 얘를 눌러주고 네가 아니면 아니요를 눌러줘. 이런 메시지가 뜰 거예요. 그게 바로 2단계 인증이에요. 꼭 켜놓으세요. 꼭 잊어먹지 마시고. 자, 스마트폰에 문자 메시지로 이렇게 인터넷 URL이 첨부돼서 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볼게요. 첫 번째, 대한통운에서 너한테 택배가 왔는데 집에 사람이 없어. 그래서 반송하려고 그래. 자, 네 물건이 맞는지 한번 봐봐. 이렇게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 택배 받을 게 없는데 누가 나한테 뭘 보냈나? 하고 인터넷 URL을 딱 클릭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화면 하단처럼 대한통운 택배 마크가 뜨면서 전화번호 입력하라고 나와. 그럼 전화번호 입력하죠? 얘를 클릭하는 순간 제 스마트폰에 있는 모든 정보는 해커들한테 싹 빠져나가요. 두 번째 사진을 봐볼게요. 한국도로공사에서 미납이 있대.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하이패스가 그냥 지나간 거야. 돈이 안 빠져나가고. 그래서 너 지금 미납 요금 있어. 과징금 나갈 거야. 뭔지 확인해봐. 이렇게 오는 거야. 그러면 나 미납금이 있어서 지금 인터넷 URL을 클릭하게 되죠. 그러면 제 개인정보가 싹 빠져나가는 거예요. 지금 첫 화면과 둘째 화면은 범용적 해킹이라고 그래서 아무한테나 뿌려. 막 몇만 명한테 뿌리고 한 놈만 걸려라 이거예요. 자, 세 번째를 보면은요. 모바일 돌잔치나 혹은 인터넷 청첩장, 우리 결혼해요. 뭐 이런 게 오는 거야. 지금 세 번째 사진은 뉴스에서 굉장히 많이 해준 거예요. 이거 클릭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 세 화면 중에서 제일 많이 걸리는 게 세 번째예요. 왜 걸려드냐 하면은요, 1번과 2번 같은 범용적 해킹을 통해서 수집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신상 정보를 파악을 해요. 제가 만약에 실수해서 클릭해서 제 정보가 싹 빠져나갔으면 이 해커는 저를 분석을 해요. 한국의 화성시 동탄에 살고 있는 40대 남자하고, 아이고, 애기가 지금 어리네? 그러면 목적형 해킹. 제 스마트폰에 있는 전화번호부를 캡처를 이제 분석을 해서 제 전화번호부가 만약에 200명이 있다. 200명에게 지금 김봉수 돌잔치 해요. 이거를 제 전화번호로 다 보내는 거야. 예. 그러면 제 지인들은 당연히 열어보겠죠. 봉쌤 애가 있었어? 어머, 돌잔치를 한대. 그러면서 클릭을 해보겠죠. 일단 저희 어머니와 누나들, 저희 친척들은 다 속겠네. 그죠? 그렇게 해서 다 속아 넘어가요. 그러니까 제 전화번호로 제 신상 정보를 파악해서 이렇게 해킹을 하다 보니까 속아 넘어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1번, 2번, 3번의 공통점은 문자 메시지에 인터넷 URL이 첨부돼서 온다는 게 공통점이에요. 안 누르시면 돼요. 그냥 보는 거는 괜찮은데 이거를 클릭했을 때 문제가 생겨요. 자, 앞으로 인터넷 URL로 뭔가 이렇게 날라오면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그냥 전화로 물어보세요. 나 이런 일 있냐고, 너 결혼하냐고 그냥 전화로 물어보셔야지 절대 클릭하시면 안 돼요. 자, 2020년 올해 대포통장 사기주의보가 들어왔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제 통장에 모르는 돈이 입금된 거야. 뭐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한테 전화가 와. 그래서 제가 잘못 입금했어요. 저 이쪽으로 돈을 다시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러는 거야. 이게 왜 문제가 되냐 하면은요, 뭔가 돈이 잘못 들어왔을 때 제가 스스로 보내면 안 되고 은행에서 연락이 와야 돼요. 자, 지금 제 통장이 3자 사기에 이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 3자 사기는 뭐냐면, 제가 인터넷에 어떤 물건을 올렸어. 그럼 당연히 제 전화번호도 올렸겠죠. 전화 달라고. 사기꾼이 제 올린 사진을 캡처해서 지가 파는 것처럼 똑같이 올리는 거야. 그럼 누군가 그 사기꾼한테 전화를 해. 그래서 저 이거 물건 살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은 저한테 연락해서 통장 번호 주세요. 이럴 거예요. 그럼 저는 당연히 해커한테 제 통장 번호를 주겠죠. 그러면 이 해커는 그 물건을 사겠다는 사람한테 제 통장 번호를 보내요. 그럼 당연히 그 사람은 제 통장으로 돈을 보내겠죠. 그러면 이 사기꾼은 이 사람한테, 저한테 물건을 사기꾼한테 보내달라고 주소를 보내는 거예요. 그럼 중간에 물건이 떠버려요. 사기꾼이 채 들어가죠. 그러면 이 돈을 넣었던 사람은 물건을 못 받았잖아. 그럼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돈 다시 돌려주세요.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제가 저 물건을 보냈는데 이렇게 분쟁이 시작되거나 혹은 다시 돌려주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요, 절대 개인 간에 돈을 거래를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이럴 때는 제가 만약에 피해자야, 그러면 은행에 전화를 해가지고 저 잘못 입금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은행이 저한테 연락을 해서 이분이 잘못 입금하셨다는데 맞아요? 라고 물어보면 제가 예라고 대답을 했을 때 은행이 빼가게 냅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개인 간으로 돈을 거래를 했을 때 나중에 제가 독박을 써요. 그러니까 이렇게 3자 사기나 혹은 대포통장에 제가 이용되고 있다고 하면 은행에서 빼가게 냅두셔야 돼요. 제가 임의로 보내시면 안 돼요. 올해 주진모 사건이라고 뉴스에서 좀 많이 다뤘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주진모 씨가 해커한테 협박을 당했어요. 네 거 삼성 클라우드에 있는 네 여러 가지 사진이 있는데 이거 언론에 공개할까? 4천만 원만 입금해. 그러면 우리가 이거 공개 안 할게. 이렇게 협박을 했는데 주진모 씨가 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주진모 씨가 생각했을 때는 한 번 돈 입금해준다고 끝날 것 같지가 않았던 거야. 그리고 자기 사진 안에 뭐 중요한 게 있겠어요? 뭔가 있었으면 안 했겠죠. 삼성이나 혹은 뭐 이렇게 우리나라 신문 기사에서는 뭐 무슨 어떻게 발표를 했냐면, 삼성 클라우드에는 문제가 없었다. 주진모 씨가 좀 전에 설명했었던 문자 메시지에 첨부되는 URL 같은 걸 클릭해서 개인적으로 아이디와 비번이 뭐 틀리지 않았겠냐,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재밌는 거는요, 그 다음 달에 미국의 한 언론사에서 발표를 했어요. 저희가 의심하고 있는 거는 삼성 갤럭시 안에 들어있는
치유360이라는 어플이 문제가 되는 것 같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럼 치유360이 뭐냐? 백신. 중국에서 만든 백신이에요. 그러니까 삼성 스마트폰이 중국 백신을 사다가 쓰고 있었는데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았겠느냐라고 미국 언론에서 발표한 거예요. 즉 중국 프로그램은 위험하다는 얘기죠.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지만 미국에서 이런 언론이 발표난 다음에 한두 달 정도 후에 삼성 스마트폰은 모두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치유360이 지워졌어요. 자, 혹시라도 삼성 스마트폰 쓰고 계신 분들 이렇게 봤을 때 치유360이 있어. 그럼 빨리 삭제하셔야 돼요. 빨리. 근데 나 치유360이 안 지워지는데 하시는 분 있죠? 스마트폰 맨 처음 사자마자 들어있는 어플, 이거는 내가 임의대로 못 지워요. 뭐 제일 많이 질문하는 게 그거거든요. 저 11번가 지우고 싶어요 하는데 어떻게 지워요 하는데 SK텔레콤 쓰시는 분들은 처음 11번가가 그냥 내장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살 때부터 들어있기 때문에 지워지지 않아요. 이런 분들은 빨리 삼성 서비스센터를 가세요. 가셔서 치유360 지워주세요 하면은 지워주실 거예요. 혹은 제가 아까 1강에서 맨 마지막에 업데이트 되는 거 보라고 하셨죠? 이게 자동 업데이트 되면 치유360이 지워지는 게 대부분이에요. 만약에 치유360이 아직까지 남아있다 하시는 분들은 자동 업데이트가 안 돼 있거나 혹은 뭐 삼성 서비스센터에 가셔갖고 수동으로 삭제하시는 게 좋아요. 보이스피싱 당한 후에 범죄로 연결되는 게 대부분인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요, 하루 평균 100명이 넘어요. 하루 평균. 거기다가 하루의 피해 금액만 10억 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보이스피싱이 안 당할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이. 저한테는 작년에 이런 전화도 왔어요. 애가 막 우는 소리와 함께, 야, 네 애 내가 데리고 있다. 너 네 애 살리고 싶으면 5천만 원 어디 통장으로 입금하는 게 좋을 걸, 이렇게 온 거예요. 저는 애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전화 온 애한테 그랬죠. 야, 나 애가 없는데 나도 궁금하다. 야, 내 애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랬더니 에이씨 하면서 딱 끊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제가 애가 있었어, 뭐 그러면 분명 당황했을 거예요. 뭐 애 아빠나 애 엄마라면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스피싱 혹은 뭐 검찰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경찰에서 어쩌고저쩌고, 뭐 네 애를 데리고 있다, 뭐 지금 사고가 났어요. 그 다음에 딸이 엄마한테, 엄마 나 지금 핸드폰이 안 되는데, 카톡으로 많이 오죠. 핸드폰이 안 되는데 지금 빨리 80만 원이 필요해, 빨리 좀 보내줘, 뭐 이런 거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제 스마트폰에서 돈이 빠져나갔어요. 혹은 제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어요.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건 KBS에서 올해 초에 했던 방송인데, 어떤 아주머니가 자고 일어났더니 제 통장에 있는 돈 1억 2천만이 빠져나가고, 그게 또 마이너스 통장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5천만 원까지 플러스해서 1억 7천만 원이 빠져나간 거야. 아주머니가 은행을 찾아갔죠. 내 돈 어디 갔냐. 우리는 우리 집에 금고가 없으니까 은행에 맡기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은행에서는 돈이 빠져나간 거는 같은데 일단 온라인상에서 돈이 왔다 갔다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죠. 공인인증서는 은행에서 갖고 있지 않아요. 개인들이 갖고 있지.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주머니가 공인인증서 관리를 잘못해서 남편분이나 애들이 돈 빼간 거 아니에요? 우리는 공인인증서 우리한테 없어요. 이렇게 발뺌을 해요. 즉 공인인증서는 여태까지 어떤 사건 사고가 벌어졌을 때 누가 책임을 지느냐, 이 지렛대로 사용을 하는 게 공인인증서지 보안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공인인증서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공인인증서를 없애지 못했던 이유가 은행이나 이런 데가 힘이 너무 센 거야. 그래서 그걸 없어지지 못하게 좀 로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상반기 봄에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가 됐어요. 이제 은행에서도 그거를 주장하지 못해요. 자, 아무튼 이 아주머니가 은행에 갔더니 은행에서 원인을 찾을 때까지는 돈을 돌려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우는 것처럼 막 이렇게 되니까 주위에서 그러면 금감원에 찔러라.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금감원에 찔렀어요. 금감원에서 내려왔네. 그러니까 금감원에서는 중재 역할만 하지 누구 편을 들어주질 못해요. 이런 사건의 경우에.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너무 억울해서 방송사에다 제보를 했죠. 그랬더니 방송에서 이게 나가고 난 다음에 그
그 다음날에 은행에서 발표를 한 게, 아니, 범인을 찾았어요. 이러는 거야. 아니, 갑자기 9개월 동안 못 찾았던 범인을 갑자기 찾았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 직원이 외부하고 결탁해가지고 나쁜 짓을 했어. 이 아주머니 돈을 물어줄 거야. 이렇게 발표를 했어. 진짜일까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들으시는 분들이 판단하셔야 돼요. 만약에 은행이 맞아, 우리 해킹당한 거예요. 그랬으면 돈 다 빠져나가요. 자, 이 은행은 농협이었어요. 제가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어차피 방송에서 나갔던 얘기예요. 그래서 개인정보도 아니고 방송에서 다 풀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재방송을 할 뿐이지 제가 임의대로 농협이에요 어디에요 지적하는 건 아니에요. 자, 이 방송이 나간 이후에 욕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내가 돈을 뭔가 불미스러운 일이 이렇게 당하면은 일단은 내 책임으로 몰아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절대 조심하셔야 돼요. 자, 랜섬웨어라는 해킹 툴이 있는데 얘는 뭐냐면은요, 이메일이나 혹은 이런 거를 저한테 첨부해서 보내서 제가 만약에 그 첨부된 파일을 클릭을 한다 그러면 PC나 스마트폰에 있는 한글 파일, 엑셀 파일, 사진, 동영상 뒤에 확장자를 변경해 가지고 열지를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즉 인질로 잡아요. 그래서 저한테 문자나 혹은 화면에 보일 거예요. 얼마를 어디로 집어넣으면 네 인질들을 풀어주겠다. 온라인 인질극이에요. 쉽게 해서. 자, 누군가 이메일이나 혹은 카톡이나 이런 첨부 파일의 뒤에 만약에 한글을 보냈다. 그럼 뒤에 확장자가 HWP죠. 이 뒤에 뭔가 이상한 게 더 붙어 있어. 그럼 100% 해킹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조심하세요. 스마트폰도 인질극이 있어요. PC도 인질극이 있지만 랜섬웨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노모아 랜섬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전 세계 해커들이 우리도 이제 좋은 일을 하자 해가지고 만든 사이트예요. 여기 들어가시면 어느 정도 인질극, 제가 감염된 게 뭐고 좀 한 2, 3년 전 옛날 랜섬웨어면 얘네들이 해결도 해주고요. 근데 최신의 랜섬웨어는 해결이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의심되는 파일은 누르시는 게 아니에요. 특히 동영상, 야동. 친구가 혹은 조금 아는 안면 있는 사람이 야동을 첨부해서 보냈어. 카톡이나 메일로 절대 클릭하시면 안 돼요. 자, 이것만이 물어보세요. 개인정보보호법과 일반법. 그러니까 택시기사와 혹은 이런 사건이 있었다. 제가 그 경기도경찰청에 수업하고 나왔는데 저는 항상 제 전화번호를 뒤에 뿌려요. 그래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전화 주세요. 한 수사관이 경찰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쌤,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더라고. 뭔데요? 그랬더니 택시기사가 어떤 아주머니가 이 택시에 보면 앞에 면허증이 걸려 있죠. 이 면허증을 퍼갔대. 사진 찍어갔대. 신고하겠다고. 그러니까 택시기사 입장에서는 진짜 신고 들어가면 자기한테 큰 불이익이 있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경찰서에서 와서 이 아주머니가 내 개인정보를 사진 찍어 갔어요 라고 신고를 하러 온 거야.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이거 맞는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이거 신고를 받아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되니까 판단이 안 서니까 저한테 자문을 구한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이 택시기사의 면허증을 우측에 왜 거는지부터 봐야 돼요. 이게 재밌는 게 있는데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몰라요. 저희처럼 40대 넘어가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예전에 시골에 있는 여자분들이 서울역으로 상경을 해 취업을 하러. 그럼 구로공단이라는 데가 있어. 지금은 디지털 단지로 바뀌었지만 옛날에는 거기가 이렇게 좀 여자분들 남자분들 이렇게 생산 단지였죠. 구로공단에 가려니까 가는 방법은 셋 중에 하나예요. 택시, 지하철, 버스. 근데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제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서울 지하철 노선을 보면은요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우리 눈에는 이게 서울 이렇게 보이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보여서 못 찾아요 그거. 자, 그러면 버스를 타야 돼. 버스 타시는 분들은 노선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20년 전에. 그러면 마지막 수단은 택시죠. 그래, 오늘 돈 벌러 왔으니까 택시 타지 택시를 타. 재밌는 거는요, 택시를 타면 그 택시 탄 분들 중에 5명 중에 1명은 중간에 없어져요. 왜? 인신매매. 우리나라가 인신매매가 없어진 지 채 20년도 안 됐어요.
뭐 서울 올림픽 이후에 이제 인신매매가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택시가 너무 위험한 거야. 그래서 이런 면허증을 걸어 놓은 거예요. 신고하라고. 그게 시작이에요. 예, 면허증 걸 시작. 그러면 이 아줌마가 이 택시기사하고 분명 언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 신고하겠다고 찍어서 갔어. 그래서 진짜 신고를 했으면 이 면허증을 건 취지하고 맞는 거야. 그럼 신고를 받으면 안 돼, 경찰이. 근데 이 아주머니가 만약에 가져가서 어느 맘카페에 올려서 이 택시기사 만나면 조심하세요 이런 식으로 했어. 이거는 면허증을 걸은 의도와 맞지가 않죠. 자, 이거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맞아요. 자, 그래서 이 상황이 아직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경찰관은 신고 접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뭔가 이 아주머니가 일을 일으켰어. 그럼 그때 받으시면 되는 거죠. 자, 지금 얘기는 개인정보보호법은요. 정보통신법, 신용정보법, 금융거래법, 의료법, 문수법, 여러 법이 있어요. 이 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조금씩 다루고 있는데 이게 디테일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개인정보보호법을 따로 만들어서 이 법률, 일반 법률을 집행을 하는데 뭔가 개인정보 내용이 없는 거야. 그럼 옆에서 도와주는 법이 개인정보보호법이에요.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과 일반법이 상충이 되면 일반법이 우선권을 갖고 있어요. 자, 이런 정도 상식만 가지고 있어도 개인정보보호법이 만약에 사회생활을 하실 때 이 법은 이런 건데 이 법은 이런 건데 했을 때 약간 기준을 잡는데 어느 정도 도움은 되실 거예요. 개인정보보호법은 일반법을 이렇게 서포트해주는 법이고 독립성도 갖고 있어요. 왜? 일반법이 개인정보보호법을 대부분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독립성도 있지만 일반법이 우선권을 갖고 있다는 거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만든 창작물에 대한 법적 권리를 갖고 있는 거 이게 저작권이고 이 저작권에 위배되는 행동 그러니까 저작권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허락을 받지 않고 쓰는 거 허락이라면 돈 내라 소리예요. 자, 이거를 불법 소프트웨어 혹은 저작권 위반이라고 하죠. 자, 볼게요. 지금 사진처럼 공문이 날라오는 거야. 이메일 혹은 팩스로 공문이 날라와. 그래서 내용은 대부분 똑같아요. 네가 지금 우리 한글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일주일 시간을 줄게. 일주일 안에 우리한테 네가 구입한 영수증이나 라이센스를 보내와. 근데 만약에 너 안 보내지? 그럼 너 정품 쓰고 있는 거를 아닌 걸로 볼 거야. 그래서 고소 들어갈래? 이런 내용이에요. 그냥 LI 그리고 지워버리세요. 왜? 이건 겁주는 거예요. 그냥 무작위로 뿌려가지고 혼자 나 정품 안 쓰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전화 걸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10,000명 20,000명 그냥 그날 무작위로 뿌리는 거니까 확률상 진짜 얘가 저를 고소할 확률은 10,000분의 1, 100,000분의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무작위로 뿌려서 그냥 협박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무시하셔도 되고요. 혹시라도 나 이거 뭔가 이렇게 캥기는 게 있어 이런 분들은 빨리 한컴 혹은 윈도우 이걸 정품을 구비하셔가지고 갖고 계셨다가 나중에 오면은 나 정품 있어 이렇게 보여주셔도 돼요. 자, 그렇다고 불법을 종용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 정품을 쓰는 게 맞아요. 소프트웨어는 저작권이 보호가 돼야 되는 게 100% 맞는 거예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한글이나 이런 워드 문서를 만드는데 네이버에서 무료 글꼴 치니까 예쁜 게 많은 거야. 이걸 가지고 문서를 만들어서 퍼뜨렸어. 그랬더니 고소가 들어왔네. 왜 그러냐면 네이버나 이런 데서 무료 PDF, 무료 글꼴 이렇게 무료자 들어가는 거는요. 개인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했을 때만 무료예요. 이걸 만약에 사업장, 그럼 여기서 교육청이나 관공서나 지자체나 혹은 이런 데는 사업장이에요 물어보는데 그런 곳, 학교도 마찬가지고 도서관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자 등록증을 걸고 영업하는 영업장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절대 무료 버전이라는 거를 건드리시면 안 돼요. 무료 버전이라고 하는 건 집에서만 쓰란 얘기예요. 집에서만.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집에서 우리 사무실에 가져갈 문서를 만들어서 불법이죠. 왜? 개인적 용도가 아니라 공적 용도이기 때문에 그것도 불법이에요. 자, 이렇게 오는 경우 있어요. 이 문서는 어느 관공서에서 직원이 이지 PDF, 그러니까 PDF 파일이 없는 거야. 볼 수 있는 문서가. 그래서 네이버에서 이지 PDF라는 거를 딱 설치를 해가지고 5분 동안 그 PDF 문서를
보고 5분 안에 딱 지웠는데 이게 그 본사로 날아간 거야. 보통 이런 무료 PDF는요, 그러니까 무료 버전은 개인들한테 무료로 써라 이게 목적이 아니고요. 한 놈만 걸려라. 이게 목적이 대부분이에요. 그 사람들은 뭐 땅 파서 장사해? 그러니까 맨날 하는 게 고소고발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공무원 직원분이 실수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법무법인으로 팩스가 왔네. 예. 자, 이거는요, 법무법인에서 온 거는 벌써 고소가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변호사 선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빼도 박도 못해요. 검찰 출두하셔가지고 합의 보셔야 돼요. 자, 아까처럼 이렇게 회사 이름으로 날라왔어. 이거는 회사에 날라왔을 때는 겁을 먹죠. 우리 불법 쓰고 있는데 이때는 빨리 정품 사셔가지고 저 정품 쓰고 있어요. 뭐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법무법인으로 날라온 거는 방법 없어요. 가서 합의 보셔야 돼요. 예. 자, 메일 이런 게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작년 해킹주의보인데 너 지금 내가 온라인에다 올려놓은 이런 이미지 파일을 개인적으로 쓰라고 올려놓은 건데 너 일할 때 사용했네? 우리 이 무단 네가 사용한 이미지 이런 거야. 만약에 확인 한번 해봐. 네가 쓴 게 맞는지. 이렇게 이메일 첨부돼서 오는 거야. 그러면 나 쓴 적이 내가 뭘 만들었지 이걸로 해서 클릭을 하게 되죠. 이게 해킹 툴이에요. 얘가 이미지가 아니고 이 이미지 안에 해킹 툴이 들어있어서 얘를 클릭하는 순간 제 거는 다 털리는 거예요. PC나 스마트폰에. 진짜 머리 좋아요, 얘네들. 예.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메일이 오면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자, 단속이 됐어. 그런 분이 있어요. 회사 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아니 내 손에 피를 안 묻히면 되지 해가지고 컴퓨터 아저씨를 불러. 그래서 저 한글 하나만 깔아주세요 하고 3만 원 드리고 보냈어. 근데 이게 단속에 걸려버린 거야. 그러면 단속원한테 그러죠. 저 제 손으로 안 깔았어요. 이러는데 둘 다 걸려요. 뭐? 사용한 사람은 사용한죄 3년 5천만 원. 예. 설치한 사람은 유포죄 5년 5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컴퓨터 이런 가게들도 웬만하면 불법 소프트웨어 작업 안 해줘요. 왜? 그 5만 원 벌어보겠다고 이렇게 하다가 잘못하면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5년 5천만 원. 그래서 요즘에는 정품을 쓰시는 게 가장 속편한 방법이에요. 예. 스마트폰에서 어느 정도 뭐 해커라던가 혹은 뭐 이런 툴이라던가 이런 거를 막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스마트폰에서 기본 중에 기본은요. 처음 우리 스마트폰 열 때 패턴, 비밀번호, 지문, 안면인식, 홍채인식 이 중에 하나 골라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냥 들고 다니시는 분들 계세요. 절대 안 돼요. 예. 그러면 질문 들어오는 게 이 중에서 가장 보안성이 좋은 건 뭐고 보안성이 안 좋은 건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데 가장 보안성이 안 좋은 거는 비밀번호고요. 그 다음이 패턴이에요. 우리 뭐 이렇게, 근데 제가 장담하는데 우리 50대 이상 분들은 패턴이 3번 이상 꺾이지 않아요. 절대. 4번 이상 꺾이면 잊어먹어요. 그래서 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저도 디귿이에요. 왜? 지하철에서요. 애들 패턴 푸는 거 봐보세요. 이러고 풀지. 예. 그러니까 패턴은 약간 어렵게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이 중에서 가장 안전한 건 뭐냐 물어보시면 지문이에요. 지문만큼은 안전한 건 없어요. 그래서 지문은 해주시는 게 좋고요. 자, 그럼 제 스마트폰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 지문 입력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는데 설정을 들어가세요. 설정. 자, 그러면 하단으로 조금만 내리시면 생체 인식 및 보안이 보일 거예요. 자, 이렇게 들어가요. 자, 저는 지금 얼굴 인식과 지문이 들어있어요. 만약에 나 지문이 현재 없어 하시는 분들은 이 지문란에 지문이 없다고 나올 거예요. 그러면 지문을 클릭하시고 얘네들이 시키는 대로 지문을 눌러주시는데 한 10번 누르셔야 될 거예요. 왜? 처음 누르고 또 옆면도 넣고 이렇게 하는데 얘가 또 질문이 들어오는 게 엄지손가락 하나만 넣을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데 넣고 싶은 대로 넣을 수 있어요. 10손가락 다 넣을 수 있으니까 지문 뭐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엄지손가락에 요 손가락이죠. 예. 이 손가락, 요 손가락, 이 손가락 되는 대로 지문은 다 넣어주세요.
자, 그리고 어떤 스마트폰은 뒷면에 지문 인식이 있고요. 또 어떤 스마트폰은 앞면 하단 쪽에 지문 그냥 우리 액정에다가 넣는 게 있어요. 그렇게 지문은 한번 넣어주시는 게 좋고요. 또 패턴이 저 강사가 얘기하는 거 보니까 나 니은이야. 딱 한 번 꺾여. 그럼 나 리을이라도 넣어야 되겠다 하시는 분 있죠? 자, 그분들은 어디에서 패턴을 바꿀 수 있냐 하면은요. 제가 모를 때는 뭐를 누르라고 그랬어요? 돋보기. 자, 돋보기에서 패턴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여기 있다네. 잠금 화면에 화면 잠금 방식이 보이네요. 자, 얘를 눌러서 자, 보시면 여기 있네요. 패턴. 보이시죠? 자, 이걸로 디귿이냐 리을이냐 바꿀 수 있고요. 자, 비밀번호도 있어요. 비밀번호. 자, 비밀번호가 가장 보안성은 약해요. 이 부분에서 비밀번호와 패턴을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부분 궁금해 하시는 분 계세요. 우리 여태까지 어플 설치할 때 권한 설정을 줬죠. 그러면 마이크 권한도 주고, 그 다음에 뭐 카메라 권한도 주고, 뭐 스피커 권한도 주고, 메모리 권한도 주고, 여러 권한을 주는데, 이 권한은 어디에서 봐야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 계세요. 자, 마찬가지로 설정을 들어가세요. 설정. 자, 들어가시면 하단 부분에 애플리케이션이 보일 거예요. 자, 보이죠? 기본의 권한 관리자. 자, 애플리케이션을 들어가셔서 나는 여기서 어떤 거에다가 뭘 줬는지 궁금한 거야. 그럼 제가 제 거 네이버 메일을 들어가 볼게요. 자, 밑으로 조금만 내리시면 권한이라는 부분이 나올 거예요. 자, 권한을 클릭하셔서 저는 권한을 전화와 주소록과 저장 공간에 줬네요. 그런데 이 질문을 하시는 분 계세요. 만약에 제가 이 권한 설정한 거를 만약에 취소하고 싶어. 거부가 되죠? 거부를 했을 경우에 어떻게 돼요? 라고 물어보는데 어플이 제대로 실행이 안 돼요. 권한을 줘야만 얘네가 메일을 제 메모리에다 저장도 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권한 설정은 안 바꾸시는 게 좋아요. 자, 후후라는 어플이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플레이 스토어에서 자, 플레이 스토어 열었어요. 자, 여기에서 후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런 어플이 나와요. 자, 이 어플은 꼭 설치하세요. 이유는 저한테 이 어플을 설치해 놓고 제가 뭘 보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어플을 설치했을 때 저한테 모르는 전화가 오잖아요. 그러면 이 전화가 광고 전화인지 혹은 해킹에 신고된 전화인지 혹은 사기꾼들 전화인지 이런 경찰청이나 어디에 신고된 번호가 있으면 이게 어떤 번호라는 거를 저한테 가르쳐 줘요. 자, 저는 메인에 설치가 돼 있고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까 수업 중에 이런 전화가 왔어요. 9291에 4027인데요. 이 번호는 현재 광고인데 아직 스팸 등록이 안 돼 있어요. 왜? 개통한 지 얼마 안 됐을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거 스팸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신고를 하게 되면 자, 저는 그냥 여기서 텔레마케팅 휴대폰 판매로 해볼게요. 자, 신고를 했어요. 그럼 현재 저만 신고하는 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신고하시거든요. 그러면 얘가 한 10사람 이상 정도의 신고가 공통적으로 들어와. 그러면 다음부터는 이 전화로 문자나 전화가 왔을 때 전 국민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거 광고다. 그래서 후후라는 어플은 꼭 설치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럼 제가 지금 후후를 들어갔는데요. 제 문자로 들어가 볼게요. 자, 문자에 지금 안전 문자 말고 이 문자였어요. 이렇게 왔죠. 근데 이 문자는 현재 불법을 하나 저질렀어요. 뭘까? 바로 문자 광고나 이런 광고 문자는 맨 하단에 수신 차단 버튼이 있어야 돼요.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지금 얘 없죠? 불법이에요. 자, 이거는 방통위에다 신고하시면 이 번호의 주인을 찾아서 과징금 엄청 세요. 들어갈 거예요. 실수한 거, 이거는 초보가 지금 실수한 거예요. 자, 이런 문자도 있죠. 저 지금 유디치과에서 왔어요. 문자가. 보이시죠? 무료 수신 거부. 이걸 꼭 넣어야 돼요. 모든 광고에는. 자, 그런데 지금 무료 수신 거부에 080 뭐라고 돼 있죠.
이것도 하지 마세요. 자, 재작년에 대검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된 얘인데요. 나 이거 무료 수신, 이거 안 받을 거야. 이거 수신 거부할 거야. 얘를 누르는 순간 이게 해킹 툴이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도 누르지 마. 아니, 그러면 어떻게 차단하라는 얘기야? 간단해요. 자, 제가 이분, 지금 불법을 저지른 이분을, 수신 차단도 없잖아. 앞으로 받지 말아야 될 번호는 우측 상단에 메뉴바를 누르세요. 자, 얘는 이것도 없네. 예. 자, 이 번호를 아예 수신 차단을 해버리세요. 자, 아까 여기 통화 내역에 이렇게 있었죠? 휴대폰 판매. 제가 신고한 거예요. 자, 여기서 이 번호 차단. 지금 저는 안 뜬 이유가 아까 후후에서 제가 등록을 해버렸죠? 그럼 후후가 알아서 수신 번호 차단을 시켜버린 거예요. 자, 만약에 자, 안녕하세요. 요거 안내 문자야. 안내 문자. 이거 뭐 안내 문자는 받아야 되니까 얘는 안 되고. 이 번호가 있다. 이 번호. 자, 이렇게 왔어. 광고 문자죠. 얘도 불법이에요. 근데 어차피 우리나라에서 사이버 게임 이런 거 도박 부는 것 자체가 나 이거 앞으로 안 받았으면 좋겠어. 이 밑에 수신 차단도 없죠. 이럴 때는 우측 상단에 보시면 수신 차단이 모든 스마트폰에 다 돼 있어요. 자, 누르시면 이 전화로 돼 있는, 자, 대화도 삭제해 버릴게요. 이 전화로 오는 전화도 저한테 안 울리고요. 문자도 안 와요. 그러니까 가장 제가 요점 정리. 문자에 들어있는 080 무료 수신 차단 있죠? 그것도 누르지 마세요. 해킹 툴로 신고가 된 예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자나 전화의 우측에 수신 차단 번호 방금 보셨죠? 그렇게 차단하세요. 자, 그러면 카톡은 어떻게 돼요? 물어봐요. 자, 카톡은요. 제 거 카카오톡을 열어볼게요. 일단 친구들한테 저에게 이렇게 오면 수신 차단할 일이 없겠죠. 근데 저하고 친구가 안 돼 있는데 카톡을 보내는 경우 있어요. 메시지가 이렇게 뜨겠죠. 제가 한번 볼게요. 메시지가, 자, 밑으로 조금만 내리면, 자, 이분 저하고 친구 관계가 아니야. 근데 저한테 카톡을 보내서 이런 거 많이 오죠? 무슨 아이템을 보냈어요. 저하고 같이 게임해요. 이런 거 많이 보냈죠?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상단에 나오는 이분은 저하고 친하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제 제자예요. 근데 강의 끝나고 저한테 연락 한 번이 한 1년 동안 한 적이 없다가, 이런 거를 보냈어요. 같이 게임하자고. 이런 거는 저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그냥 아무거나 누른 거야. 아이템 주니까. 저 이분한테 이런 거 안 받았으면 좋겠어. 그럴 때는 상단에 차단이 있죠. 그리고 광고가 오는 경우 있어요. 나 이거 모르는 사람인데 왜 자꾸 나한테 광고 보내지? 그때는 신고하세요. 그러면 제재가 들어가요. 자, 일단 차단을 누를게요. 자, 그러면 이분은 앞으로 저한테 이런 쓸데없는 문자, 카톡을 보낼 수가 없을 거예요. 보낸다 하더라도 저한테 안 와요. 자, 스마트폰에서 기본적으로 설정해야 되는 부분은 한 이 정도만 하셔도 어느 정도 보안에 관련된 거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스마트폰을 좀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과정을 꾸며봤어요. 10강에 나눠서 보내드렸는데요. 혹시 더 추후에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저희 그 유튜브 리플에다가 내용을 넣어주세요. 그러면 저희 강서 50플러스 센터에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예쁘게 해드릴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저희 강서 50플러스 센터에서는 항상 마지막 강 그 문제 끝에 문제를 내드리고 있죠. 그래서 맞추시는 분들 10분을 추첨해서 소정의 쿠폰을 보내드리고 있어요. 자, 저희 이제 전 과정의 마지막 문제예요. 창작물에 대한 법적 권리를 갖는 권리를 무엇이라고 할까요가 오늘의 문제예요. 자, 저희 지금 유튜브 보시고 계신 하단에 답을 적어주세요. 그러면 저희 10강이 오늘 마지막이죠. 10분을 추첨해서 쿠폰을 발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10강 준비를 했는데 보시느라고 공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 지금까지 김봉수 강사였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